다음은 우리 이혜선 집행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조심하이소. 야, 뭐, 의자 이거 발판 좀 잘 갖다 놓아서 안 흔들리는 걸로. 멸공!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해서 많이 봤죠.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는데, 대한민국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갇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가장 진실과 진리를 판가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색깔 자주색으로 가운을 입고, 어제는 벌써 구입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당시에 구입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자에 앉아서 죄인이 죄인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가름해야 되는 사람이, 죄인 그놈이 바로 재판을 하고 앉았으니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헌법재판소 이름이 뭡니까? 헌법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손잡고 협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나고 밤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밤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정이 됐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더 악과 같이 협잡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니 마침내 기독교에서 가장 빗대는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이외로 나오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온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을 안 되는 그 성경이 빠져 있는지, 도대체 옳은 것도 옳고 마침내 요즘은 나는 이 펜도 아니고 저 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페이다, 개똥나발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날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설거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는 것이 그것이 바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절대절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습니다. 물러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금년 3월 1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정한 길이다 소년보다 뭐 그런 소리 그런 개소리 집어치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강화문으로 모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토요일 세 번째가 3월 1일입니다. 아직도 강화문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걸려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려있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김정은이 밑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15일 다음 22일 우리가 그 몸집을 키워서 똘똘 뭉쳐서 3월 1일 날 폭탄을 터주어야만 합니다. 3월 1일 하루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강화문으로 가자! 강화문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강화문에 가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강화문에 간다고 해서 뭐 되나? 내가 아무리 그래서 하도 헌법재판소 저 하는 사람들 봐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면 뭐 하느냐?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차라리 집구석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뒤로 자빠지든지. 도대체 여러분의 강화문 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강화문에 가서 앉아있는 그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화문에다가 수소폭탄과 핵폭탄을 심어놓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좌파들이 저 이재명이 같은 개똥나발 같은 놈의 새끼들이 강화문에 모여있는 까만 머리만 보면은 즐겁을 하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고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강화문 가지 않으시렵니까? 강화문 가는데 돈이 힘이 듭니까? 아니 커피 마시고 갈비탕 먹는 거는 잘 먹으면서 그 yar랑구지 3만원 5만원 그게 아까워서 못 가는 겁니까? 내가 줄게! 강화문으로 오라고! 강화문에 와서 이 나라부터 살려놓읍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통령의 신분을 그냥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 공수처인가 지랄처인가 그게 자진해서 걸어가는 거 보십시오. 불법에 저 있는 그 놈들한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발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감옥에 앉아서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구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 달라고 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없는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을 나오시게 되면 이 나라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체감을 하지 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월 20일 대안을 통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체감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한에 얼었던 얼음이 대한에서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월 20일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꿈을 쓰고 고레스와 같은 왕 트럼프를 세웠습니다. 그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인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51%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지지율이 51%가 넘어가다가 왜 스토프 됐느냐? 이거 기이한 일이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불꽃처럼 일어나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그야말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론은 곧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못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외치는 곳에서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의 강화문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정가훈 목사님이 6년 7년 동안 강화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 좌파들이 이재명 패거리들이 촛불 집회를 도무지 할 곳이 없어서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해서 마침내 저놈들이 집중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6년 7년 동안 사람의 허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허리를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낮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2030들이 나와서 불꽃 같은 음성으로 집회를 함으로 해서 마침내 잠자고 있던 우리 2030이 깨어났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2030들이 깨어난 발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떠다보니 제일 먼저 여론이 가장 높았던 곳이 그동안에 가장 낮았던 서울이 가장 높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강화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을 폄하하거나 아직도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6년 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나라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 바쳐놓고 그 헌신한 정가훈 목사가 비방할 댓글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남궁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호소하던 그 소리가 우리 기천에 맹맹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뭉쳐야 합니까? 애국의 바다로 모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다로 다 모이듯이 애국의 바다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내세우려고 지금 현재 이 남북에 자기의 그 노력을 어떻게 하든지 되는 강화문에다가 아니 애국 바다에다가 보태기만 하면 이 나라가 힘있게 살아날 텐데 이 자리가 왜 이래 비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왜 전부 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나설라 그럽니까? 저한테도 그런 성질이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다놓고 이야기합니다. 되는 것이라면 나는 내 것 다 집어치우고 나는 거기에 갑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뭉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뭉쳐서 뭘 합니까? 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고 지금 엎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총력을 다합시다. 그래서 몇 가지만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더러워 터진 당, 저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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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무도 동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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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금기사항이었던 부정선거가 이제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까락하면 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네가 뭔데 기각을 시키느냐고. 이제 서면을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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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 대한민국은 살아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갈 놈이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이재명이와 같은 문재인이와 같은 박병대가 같은 박선원이와 같은 김병주 여러분 동걸 같은 이런 놈은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예선 집행위원장님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보셨죠?